이와 같은 볼 배치 어떻습니까? 3쿠션의 어느 지점에 맞아야 득점이 되는지 모르면 칠 때마다 어렵게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이런 볼의 배치에서는 볼을 통째로 외우는 방식이 가장 좋지만 다 외우기가 쉽지 않은 만큼 허공의 특정 지점을 지나는 방식으로 3쿠션 지점을 알아두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칠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자신감을 갖고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치에서 알아둬야 하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단축의 2포인트와 장축의 1포인트가 만나는,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연결했을 때 만나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본 당구대 크기에서는 당구대의 정중앙이 되는 지점입니다. 당구대 2분의 1 크기에서 기준으로 하면 이 지점을 지나는 선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 1쿠션 지점이 어디에 맞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쿠션 포인트가 특정 포인트 이상에서 맞게 되면 3쿠션의 가장 코너 지점에 맞아도 이 선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는 거죠. 위로 넘치는 겁니다. 즉 1쿠션 포인트가 특정 포인트보다 높은 곳에 맞으면 3쿠션 코너의 가장 낮은 구간에 맞아도 득점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모르고 공격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을 자꾸 시도하는 무모함이 되는 거죠. 볼이 아슬아슬하게 빠지니까 꼭 득점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원리를 보면 애초에 득점 확률이 거의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아깝게 빠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또 실패하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배치에서 1쿠션 기준점은 어디일까요? 그냥 편하게 보면 1쿠션의 기준점은 1포인트가 한계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1포인트보다 살짝 높아도 당구대의 특성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개 1쿠션의 1포인트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맞아야만이 이런 볼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1쿠션 지점에서 수구가 출발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코너 값으로 노잉글리시를 밀어보면 3쿠션 지점을 향하는 곳, 맞는 것이 이 궤적을 통과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볼 배치에 비껴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일출일몰 시스템이나 2분의 1 크기에서의 사우스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공격을 하실 텐데요.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물론 감각으로 치시겠죠. 기울기에 따라 회전력을 변화시키면서 이제 공격을 하실 건데, 그런데 이 경우에 일적, 즉 1쿠션의 지점이 1포인트 위에 있다면 1쿠션 이후에 단축 2쿠션, 다시 반대편 장축 3쿠션으로 이어지는 선을 아까 말한 대로 코너 값을 타더라도 볼이 이적구를 맞지 않고 넘칩니다. 특히 2팁 이상의 회전이라면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쿠션 이후에 회전력이 더 살아나가기 때문에 더 볼이 넘쳐서 안 맞게 되는 겁니다. 노잉글리시, 즉 무회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노잉글리시, 무회전도 1쿠션, 2쿠션부터는 2팁성에 가까운 회전력, 물론 속도에 따라서 작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개 입사 반사각에 의해서 첫 쿠션은 노잉글리시 무회전으로 보냈을지 하더라도 1쿠션 이후에 2쿠션, 3쿠션을 계속해서 쿠션을 돌면서 기울기에 따른 자연각이 발생을 하는 거고, 자연각이 형성되면서 회전력이 저절로 이동하면서 붙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무회전이라고 해서 2쿠션, 3쿠션이 다 무회전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사 반사각에 의해서 회전력이 생기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1쿠션이 1포인트 위에서 출발하는 궤적이 된다고 하면 이게 2쿠션, 3쿠션이 된다 할지라도
장축의 3쿠션 가장 낮은 코너 포인트에 맞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넘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럴 경우에 완쿠션 지점을 역회전 형태로 넣을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역회전 3팁, 2팁 이렇게 넣어서 완쿠션, 2쿠션 이후에 3쿠션에서 역회전이 작용해서 거의 일직선으로 형성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고요. 역회전을 사용하는 방식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노잉글리시부터 3팁까지 이 자연각 형태, 재회전 형태일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잉글리시부터 1팁까지 적은 회전으로 수구가 진행할 경우에 완쿠션 지점이 1포인트 부근에 맞느냐 또 0.5포인트 아래에 맞느냐에 따라 이 두 가지 기준선만 알아두시면 이때 이제 이 두 가지 기준선이라는 것은 1쿠션 지점이 0.5포인트 아래에서 맞느냐 0.5에서 1포인트 사이에 맞느냐에 따라서 3쿠션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1쿠션 지점이 낮은 상태에서 하면 3쿠션 지점이 약간 높아야만이 들어가는 거고요. 0.5에서 1포인트 사이면 조금 더 3쿠션 지점이 낮아야 이게 깁사 반사각이 아닌 기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의 기준점을 3쿠션 지점을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빈 쿠션 치기든 아니면 볼 비껴치기든 어느 형태에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겁니다. 회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1쿠션 지점이 0.5포인트 이하에 맞는 경우에 3쿠션 지점은 날선 기준 5 지점이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3쿠션 반 포인트 지점이 맞으면 된다는 거고요. 날선이니까 포인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옆면을 맞게 되면 이와 같은 득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쿠션 지점이 0.5에서 1포인트 사이에 맞는 경우는 어떨까요? 1쿠션 지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3쿠션 지점은 5가 아닌 3으로 낮아집니다. 3쿠션 지점은 3의 날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1쿠션 지점이 0.5포인트에서 1포인트 사이는 3쿠션 지점 3에 맞으면 이 가운데 2분의 1 당구대 크기에서 2포인트와 가로 세로 1포인트가 만나는 2대1 비율로 만나는 그 가운데 선을 이적구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구간을 지나간다는 거고요. 0.5포인트 아래에서는 1쿠션 0.5포인트 아래에 수구가 맞을 경우에는 3쿠션 지점이 3이 아닌 5 지점에 맞으면 이 선을 유지하고 간다는 겁니다. 볼을 비껴치기 형태, 이른바 일출일몰 시스템이든 비껴치기 시스템 형태이든 아니면 빈 쿠션 치기 형태이든 모두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수구의 출발이 1쿠션 지점보다 낮을 때는 회전력이 3팁이라 할지라도 1쿠션, 2쿠션 이후에 3쿠션 지점 여기를 맞고 같은 형태로 볼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볼에 수구가 1쿠션을 보다 낮아서 1쿠션을 더 높은 역으로 내려쳐야 되는 형태에서는 회전력이 많아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고요. 수구가 1쿠션 지점과 같거나 수구가 1쿠션 지점보다 높은 곳에서 출발할 때는 1쿠션 지점이 1포인트 아래에 맞더라도 3쿠션 지점과 이후의 진행선은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드려서 그렇지만 아주 간단한 거죠. 사실은 회전력이 많으면 당연히 수구는 내가 높은데 예를 들면 5.5 20에서 10 1쿠션 10을 치게 되면 절반 포인트를 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회전력이 3쿠션이 높아질 것이고요. 또 낮게 형성된다 할지라도 회전력에서 더 높은 곳으로 회전력에서 각이 더 벌어지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죠. 수구가 1쿠션의 위치보다 높은 경우는 당연히 회전력을 무회전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1팁 이하로 적게 회전을 주셔야만이 3쿠션의 3과 5점에 맞을 것이고 또 이후에 3과 5점을 맞고 난 다음에 같은 볼 비율로 간다는 것이니까요. 이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이적구의 위치가 볼 한두 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얼마든지 기준점에서 변경시키면서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앞서 제가 소개시킨 동영상에 보면 2포인트 이하에서 수구가 출발하는, 그러니까 5.5 20 이하일 때 출발할 때 중앙 포인트까지 반 포인트 이동하면서 수구를 변화시키는
수치의 변화를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3팁 회전을 모두 다 주는 형태와 1팁 이하의 거의 노잉글리시 무회전성으로 보내는 이와 같은 볼 배치와의 차이점을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볼 형태는 2포인트 이하의 가장 낮은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데요. 의외로 이와 같은 볼의 형태들이 많이 서고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으로 향하는 선과 또 4쿠션 이후에 연장선 5쿠션까지 복합 더블 형태, 복합 횡단 더블 형태에서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구간에서 서 있는 형태, 물론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로 본 당구대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구가 2배씩 이제 늘어나겠죠. 본 당구대 크기에서는 1포인트가 단축 1쿠션에 1포인트 아래 구간에 맞았느냐 또는 위 구간에 맞았느냐에 따라서 2포인트 사이에 맞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3쿠션 단축 지점이 6인가 10인가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2분의 1 크기에서 되는 건 본 당구대 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분의 1 크기에서 연습한 것은 다시 본 당구대 크기에서 가지고 와서 팁과 회전력을 그대로 쓰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3쿠션 이후에 4쿠션, 5쿠션으로 연장선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전력을 다 주는 방식, 회전력을 없이 치는 무회전 방식이 따라서 3쿠션 지점이 같은 곳에 맞아도 4쿠션 지점을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수지를 올리는데도 매우 유용할 겁니다. 여러분, 포인트의 궤적선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